A매치데이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선수들은 소속팀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2달 동안 시즌의 마무리를 위해서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토트넘에 속한 각 국가의 대표 선수들은 부상자 없이 복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을 일으켰던 로메로는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4대1로 아르헨티나가 대승을 거두면서 브라질에게 굴욕을 선사했고 브라질이 월드컵 탈락을 걱정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르헨티나 감독도 로메로 참 무지하게 좋아하네요. 로메로는 3개월 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A매치 치르기 전 2경기 출전으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줄 알았는데 본국을 가더니 2경기 연속 선발 출전이었고 풀타임 활약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예전엔 각 포지션별 모든 선수들이 명문팀에서 뛰고 있는 슈퍼스타들이었는데 지금 선수들은 뭔가 30% 부족해 보입니다. 울버햄튼, 노팅엄 소속 선수가 선발 출전이질 않나. 브라질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라이너만 봐도 힘이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브라질은 FIFA 랭킹이 지금 5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아르헨티나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겠습니다. 우루과이의 벤탄쿠르는 볼리비아 원정 경기에서도 풀타임을 뛰면서 우루과이의 핵심 미드필더임을 증명했습니다. 이탈리아 국가대표 우도기도 풀타임을 뛰었고 스페인 국가대표 페드로 포로는 본래 주전 풀백 선수의 공백을 틈타서 기회를 받았고 잡음 일으키지 않고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르, 비수마도 부상 없이 복귀를 했고요. 존슨, 벤 데이비스도 탈 없이 복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도 가장 힘든 A매치 일정을 소화했는데 부상 없이 토트넘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A매치를 마친 후에는 바로 주말에 리그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프리미어리그는 이번 주말이 휴식입니다. 주말에는 FA컵 8강전 경기들이 열리게 됩니다. FA컵 경기는 풀럼 대 크리스탈 팰리스, 브라이튼 대 노팅엄, 프레스턴 대 아스톤빌라, 본머스 대 맨시티 대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FA컵 8강전도 중요하지만 리그의 순위 싸움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팀들을 주말에 경기한 후에 평일 주중 리그 경기를 또 치러야 합니다. 전략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 중에 6팀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사정권에 있어서 리그의 사력을 다해야 하거든요. 아무튼 손흥민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주말에 FA컵 8강전이 그렇게 관심 가진 않습니다. 리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토트넘에게는 글쎄요, 리그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토트넘에게 리그의 순위는 이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해온 대로 한다면 15위 안에서 마무리되고 정말 잘해야 10위에 오를 정도 될 듯 합니다. 어차피 10위나 15위나 굴욕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에게 리그 순위는 중요하지 않지만 유로파리그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하기 위해선 원팀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팀 분위기가 매우 중요한데 리그에서 성적이 계속 좋지 않을수록 선수들이 동요될 수밖에 없죠. 선발 명단에 불만을 갖게 되고 선수들의 의지를 꺾는 교체, 경기 중에 일어나는 실수와 동료들끼리 신뢰가 깨진다면 유로파리그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로메로가 A매치 기간에 아르헨티나 현지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토트넘 의료진을 저격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올 시즌에만 집중해야 할 때에 이적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로메로의 재계약을 압박하는 기사들이었다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터지더니 이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까지 나옵니다. 솔직히 타이밍상 이적설 나오는 건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긴 합니다. 목표가 사라진 선수라면 내년을 준비하려는 계획으로 뭔가 정보를 흘릴 수 있지만 클래스 있는 선수가 현재에 집중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내년을 준비할 선수들은 히샬레송, 비수마 같은 선수들이죠. 이게 얼마만인지 토트넘은 부상자가 지금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클루셉스키, 단소, 히샬레송, 드라구신 이 4명만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드라구신 말고는 모든 선수가 조만간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모두 포함되게 되면은 무어나 스칼렛 같은 선수들은 명단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토트넘은 베리발과 아치그레이의 실전 감각을 키워주는데 반강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기회가 올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두 선수 모두 18살인데 엔지 감독은 가능성뿐만 아니라 팀의 중요한 선수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이미 밝혔고 중요한 경기들에 베리발이 형들을 제끼고 선발 출전한 적이 많습니다. 베리발은 경험 부족으로
가지고 일어난 실수들은 있지만 중앙 미드필더로서 활동량이 매우 뛰어나면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라바오컵 리버풀전에서 골을 넣은 것도 그렇고 위협적인 슈팅으로 공격에도 도움이 되었던 선수였습니다. 18살 선수가 설렁설렁 뛸 일은 절대로 없을 거고요. 피지컬까지 뛰어나다 보니까 세트피스 수비에도 도움이 되기까지 합니다. 베리발의 성장은 곧바로 비수마와 사르의 위기 상황이 되었죠. 출전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선수들은 이적을 고민하잖아요. 감독의 우선순위가 바뀌더라도 이적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비수마는 이미 아스톤빌라 이적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년까지 토트넘과 계약인데 토트넘이 영입했을 때보다 1000만 파운드 더 높게 책정되었다 보니까 양팀이 윈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수마는 국가대표에서는 윙어로 출전하고 있더라고요. 비수마가 그렇게 싫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수마의 뼈아픈 실수로 실점이 이어진 적이 꽤 있었다 보니까 안정감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사르는 모르겠네요. 본래부터 주전은 아니었고 엔즈 감독은 사르의 활동량을 높이 평가했었기 때문에 특히 지난 시즌에는 주전 미드필드에 가까웠죠. 손흥민과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고 이번 A매치에서 토고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세네갈의 홈경기였는데 전반 34분에 토고의 패스키를 막으면서 역습이 이루어졌고 사르가 왼쪽 빈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찬스가 생기자 오른발로 파포스트로 정확하게 슈팅을 하면서 선제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사르의 선제골과 함께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월드컵 본선 출전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토트넘으로 복귀하겠죠. 사르가 스스로 떠날 의사가 있지 않는 이상 토트넘은 사르를 팔 리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르는 토트넘과 계약 기간이 2030년까지입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부상당하지 않고 돌아온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A매치 때 부상자들이 지금 속출했거든요. 한국에서도 이강인, 백승호가 부상당하고 황인범은 더 이상은 뛸 수 없다는 신호까지 보내면서 진짜 아슬아슬했죠. 바이에른 뮌헨은 리그 우승이 목전에 왔고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앞두고 있는데 핵심 풀백 알폰소 데이비스가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우파메카노도 부상으로 쓰러져서 김민재, 케인의 우승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김민재는 이 기간 쉬면서 몸 상태를 다시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뮌헨 전력이 갑자기 훅 떨어져 버렸습니다. 토트넘은 그동안 선수 부상으로 4개월을 버렸으니 지금부터 딱 2달, 두 달만 부상 없이 시즌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A매치가 끝난 이후에도 일주일 동안의 휴식 기간이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지 못한 선수들은 3주간의 반강제 휴식이 되었죠. 이 정도면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 몸 상태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 그래 메디슨? 토트넘은 다음 주 금요일 새벽부터 경기가 있는데 하필 첼시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2주 동안 프리미어리가 쉬면서 잊을 수도 있는데요. 토트넘은 3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위도 16위 같은 14위입니다. 누가 토트넘이 첼시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첼시와 경기할 때마다 부상자가 생겼다 보니까 더 불안하기만 합니다. 첼시와 경기 이후에 주말에 또 경기도 있어서 로테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선 베스트가 완성된 상태로 첼시와 붙게 되니까 재미는 있을 것입니다. 기대해 보시죠. 자, 여러분 이제 유럽 축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축구는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함께 마음껏 응원해 봅시다.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